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국철강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6-9402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13일 11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열연 냉연 코일 강판을 또는 강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중소형 철강주가 되겠습니다. 중소형 철강주인데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전방 산업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뭐 선박, 조선 산업에도 들어가고요. 건설 산업에도 들어가고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이제 산업 부분에 걸쳐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워낙에 요새 이제 조선, 건설, 자동차, 뭐 IT 이런 전방 산업이 호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철강 산업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주도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철강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불국 철강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5년을 봤을 때 그렇게 또 뭔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강은 업종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부국 철강,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도 확산이 되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 매출은 거의 1000억대 초반이고 영업이익은 흑자 경영은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건 되게 낮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익이 뭐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지만 재무적인 안전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빚이 많이 없다는 거니까. 유보율은 1000% 정도고, 배당도 연간 1에서 2% 또 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아니지만 재무적인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이제 부국철강이 한 2%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장 중에는 뭐 한 5%까지도 빠졌어요. 5에서 6% 정도까지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좀 하락을 하고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 시초가가 좀 빠져서 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흔들렸던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 그냥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어제도 오늘도 이런 하락 속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은 실적으로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소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손바뀐 거래량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하락하면서는 거래량이 잘 안 나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분봉을 들어가서 보면 장 초반에 좀 크게 흔들렸죠. 한 5%까지 흔들렸는데 이때 거래량이 얼마 터지냐면 65,000주예요. 대충 이제 계산해 보면 한 3억짜리, 3억 정도예요. 3억. 금액 3억에서 4억 정도인데, 이게 장 초반에 좀 나왔어요.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게 다 3억, 4억이 다 매도는 아니었을 거고, 매도도 있고 뭐 매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따지고 보면 이 3, 4억이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코 많은 그런 매도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 초반에 나온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그래도 좀 많이 나왔네요. 좀 나오기는 나왔네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하네요. 한 3, 4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격만 좀 더 많이 흔들린 거지. 시장이 빠지니까 가격이 좀 흔들린 거지.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이런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들은 전혀 이탈하는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고 시장도 좀 조정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부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국면이 만들어지는 거지, 뭔가 이 흐름에서 세력들의 이탈이나 수급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오늘 이제 어제 5일선은 지켜냈는데, 오늘 시장 빠지니까 시초가 하락하면서 11선 근처에서 시작했는데 더 빠졌다 올라오니까 얼마나 좀 후덜덜합니까? 근데 다행히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종가상으로 11선만 지켜진다면 일단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그냥 이제 단순한 좀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흐름에서도 뭐 역시나 이 종목은 메이저 수급은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메이저 수급은 투신이나 외국인들 쪽에서의 수급을 말하는데 얘네들도 거의 뭐 단타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좀 잡아가고 모아가는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의미를 좀 두고 볼만한 그런 이제 이슈 수급은 없는 것 같고, 오늘 하락이 좀 깊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다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고, 남은 시간에 시장이 좀 더 하락폭을 축소를 해준다면 양봉을 좀 더 확대하고 코스피도 그렇고 좀 더 반등폭을 키워간다면 부국철강도 충분히 상승 전환도 가능합니다. 캔들이 양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종목의 약재라기보다는 시장의 약재이다. 여전히 경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전히 이제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많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전방 산업들이 계속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가운데 철의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부국철강이 과거에 이낙연 정치 테마 관련주로 엮였었던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는데 최근에야 뭐 그쪽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철강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혹시 또 모릅니다. 이런 종목이 또 정치 테마주로 또 같이 또 편승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랜 기간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지금 상승으로 가고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 하락은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와 오늘 조정 이후에 재차 또 다시 상승으로 돌려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은 있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이 철강주들의 일부 좀 차익 실현은 나오고 있지만 주도주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지금의 시장 주도주는 철강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시장이 어제도 오늘도 좀 빠지면서 흔들리고는 있지만, 요거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도주 자리 내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5일선 11선 계속해서 타고 있고, 오늘도 11선 좀 그래도 지켜지고 있죠.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상승세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포스코나 또는 이제 현대제철 또 다시 철강주들이 주도해서 상승 탄력 가져가면 또 부국철강도 또 따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국철강도 제가 이제 어제 찍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국, 나라가 부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부국, 종목 자체가 좀 부유한 그런 이제 좀 종목이 됐으면 좋겠고,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있는데, 요 며칠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단기적인 좀 조정이 출현이 된 것이지 결코 이 수급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1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1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다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거래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거래량보다 많은 음봉의 거래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 종목을 끌어올린 애가 외국인도 아니고 투신도 아니면 분명히 뭔가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애들일 텐데, 그럼 걔네들이 빠져나가려면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음봉에서의 거래량과 또 하나는 변동성을 줘야 되는데, 변동성은 있지만 거래량은 안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화는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이탈이나 물량 출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냥 가격 시장의 하락에 따른 가격 조정일 뿐, 뭔가 추세나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정을 하나의 또 기반으로 해서 재차 주가가 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6,000원대까지는 상승폭을 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11선을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겠죠. 11선을 지켜간다면 이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좀 깨지면 이 상승에 따른 좀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또 방향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11선을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상승세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상승 이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방향을 보여주느냐, 이런 좀 차이만 있을 듯 합니다. 자, 이 밖에 또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네이버에 오셔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 주시면 좋고요.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 저희가 이제 분석 영상들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나 또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건 홈페이지 방문해서 여기 한번 접속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부국철강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